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7%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를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도 하락이 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금리 때문에 하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리의 그래프를 보시면 상관관계가 크게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지요. 하지만 확실히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보합이거나 약 하락이 보이고 있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상승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가 아닌 경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오른 것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린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금리 인하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 가격 상승에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 금리에 따라 경기가 좌우되니까 금리가 인상되어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웬만해선 기준금리가 크게 인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30년간을 볼 때 크게 국내 금리가 높았던 경우는 98년 IMF 때와 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인데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였고 3% 위로 올리는 스탠스를 취할 때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얼마 안 되어서 다시 2% 이하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0.5%입니다. 연준이 2.5% 혹은 3.5%까지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금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지만 인상이 된다 치더라도 부동산이 하락할 만큼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인상을 못할 것입니다. 5% 이상의 금리가 계속 유지될 정도라면 한국은 역대 최고 호황인 경제 상황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괴리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 5%에 육박하고 있고 곧 7%까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대출 이자는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로 결정되는데 코픽스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따지기보다는 간단하게 가상금리가 문제입니다.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유지하는데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 지점의 대출 총량이 100억이면 3% 이자를 받아도 3억의 수익이 생기지만 총량이 50억으로 줄어들었다면 수익도 1.5억으로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는 은행이 유지가 안 되므로 가상금리를 붙여 6%의 이자를 받고 현행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상금리를 붙여 대출 이자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출이 줄게 되므로 가상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죠. 또한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총량 규제는 풀리는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총량 규제가 풀리면 가상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리 자체로만 본다면 2, 3%의 저금리에다가 4, 5%로 가면 부동산 가격에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아니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둘은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화량이 많아져서 금리 인상 추세입니다만 경기가 나빠지는데 무턱대고 금리를 인상하고 또 인상한 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 전 2, 3%대의 저금리 이용자들이고 변동금리 이용자들도 임대료를 올려서 대응할 것입니다. 당장에 가진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서 부담된다고 몇천만 원, 1억 이상을 손해보고 팔까요? 경기가 나빠져서 감당이 안 되어야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경제 같은 건 모르는 일반 시민입니다만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분들을 보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숫자나 데이터에 연연하지 마시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신 뒤에 내가 보유자라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가격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